이제 기아차를 바라볼 때 애플카 호재도 사라진 마당에 기아차에 투자한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싸요. 전체적으로 믹스가 되게 좋고요. 세 번째라고 한다면은 이제 현대차 끝났고 기아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팀장님을 탈탈 털려고 작정을 했네요. 네. 또 기아차가 인도에서는 최고의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기아차의 해외 실적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네. 아니, 먼저 이게 기아 자동차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기아가 인도에서 최고의 브랜드는 아니에요? 아니시고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마루티 수즈키라는 그 마루티라는 인도 회사와 일본의 스즈키라는 회사의 합작 회사가 마루티 스즈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그 다음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 로컬 회사 중에 타타, 그다음에 마인드라 뭐 이런 업체들도 이제 그 후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아 자동차가 재작년에 인도에 공장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공장을 만들고 판매 상황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작년도 올해 상반기에 정말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인도 시장에서 센세이션하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것도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최고의 브랜드는 아니다. 시장에서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은 2위 정도. 네, 2위 정도. 정도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타격은 있겠네요. 그 얼마 전에는 뭐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가 뭐 수십만 명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인도의 현대차 공장도 일부 셧다운을 조금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약간 현대랑 기아가 공장이 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그 지역까지도 영향이 준다라면은 약간의 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기아차를 바라볼 때 애플카 호재도 사라진 마당에 현대차가 있는데 기아차에 투자한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아의 차별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보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현대차보다 싸요. PER이라고 하죠. 이제 주가 수익 배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한 11배 정도 돼요. 기아자동차는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싸죠. 근데 이 싼 격차는 계속 유지됐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익 모멘텀 자체로는 기아가 더 좋아요.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인도에서 많이 팔려서인가요? 인도도 그렇고 국내 쪽에서 소렌토 카니발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텔루라이드가 잘 팔립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믹스가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런 차량들은 믹스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차량이 또 옵션을 또 많이 사세요. 또 옵션 또 수익률이 또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믹스 개선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 부분만에 현대자동차는 현대 자동차 부분, 금융 부분, 기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자동차 부분만 있어요. 근데 이 양쪽을 갖다가 비교할 때는 자동차 부분만을 갖다가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 자동차보다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부분 이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현대자동차는 제너시스라고 하는 고가 차종 브랜드가 있는 브랜드고 기아자동차는 기아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믹스 개선 효과 그리고 이제 가동률 효과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보다 이익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 이후로 지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2010년대 초반쯤에 짧게 있었어요. 한 유럽에서 한참 인기 있었을 때. 반년 정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거의 처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연결된 그 이슈인 거고요. 세 번째라고 한다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 쪽에서의 최근에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차 비중도 현대자동차보다 높아요. 전기차 모델이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거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코나 EV를 단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EV를 이제 조금 이제 슬로해진 거죠. 그리고 아이오닉 5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거죠. 그런데 기아는 아직 EV6가 안 나온 상황에서 니로 EV 이런 쪽이 이제 잘 팔리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니로 EV 이런 쪽이 잘 팔리면서 전기차 비중이 기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녹아들겠죠. 그러겠네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확산 속도를 막 가속화해라 이렇게 말하는 마당에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이오닉 5로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는 것 자체가 페널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기대였죠.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언제 나오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지쳐서 파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페널티라기보다는 조금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차량 대수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얼마만큼 이상이 못 되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이건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유럽 쪽에서 이제 CO2 배출가스 규제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동차 회사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전체 이제 CO2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평균을 내요. 그 평균을 내는데 그 평균이 규정 이상으로 되면은 그것만큼 벌금을 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95g per 킬로미터 정도였거든요. 근데 전기차의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차는 CO2 배출가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현대기아는 둘 다 맞췄고요. 근데 뭐 기아는 이제 올해 상황 정도를 보면은 지금 이 정도 페이스면은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남아서 팔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크레딧을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현대차 상황은 어떤가요? 현대는 뭐 빨리 아이오닉 5가 지금 나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좀 해줘야지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아슬아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생산 쪽이. 팀장님 최선호주 두 개가 현대차, 기아차인데 마음속에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그냥 아빠 좋아, 엄마 좋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잘해줄 때는 엄마가 좋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기아차가 이 모멘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아들들은 엄마를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아빠의 마음은 네, 아빠의 마음. 이렇게 바꿔서 잘 들으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아해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네. 사실 팀장님께서 최선호주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뽑아주셨는데 차 선호주로는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질문을 좀 뽑아왔습니다. 현대모비스 목표가가 37만 원인데 현재 주가는 27만 3천 원 선이에요. 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보다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요. 원래 이 이익 구조상은 자동차가 판매될수록 따박따박 부품 이익을 받는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인데 주가는 왜 이런가요?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이익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믹스 개선 효과, 인센티브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믹스 개선 효과는 부품 회사들한테 똑같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거는 수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인센티브 하락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인센티브는 완성차가 소비자들한테 주는 가격 할인이잖아요. 그럼 가격 할인을 안 해줘요. 그럼 그 가격 안 해준 건 누가 먹겠습니까? 완성차가 먹겠죠. 그렇네요. 근데 부품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부품 회사들은 완성차와 공급 계약을 할 때 정해진 가격을 갖다가 납품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하락을 통해서 이익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완성차 쪽에서 이익으로 취하기 때문에 완성차 입장에서 훨씬 더 주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이제 주가는 더 내릴 때 더 빠지냐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아까 또 말씀드린 중국이라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는 중국이 지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탄으로 해서 50%로 반영이 돼요.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상당 부분이 중국 자회사가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완성차가 못 팔아요. 그러면은 그 부품 회사들도 실적이 안 좋겠죠. 그럼 부품 회사들의 실적은 영업이익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꽂힙니다. 100% 다. 네, 그리고 비중도 완성차보다 부품 회사들이 커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에서 완성차가 어려운 게 부품 회사들한테 조금 더 가중돼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기차 생산 관련돼서 모터 쪽 부분에서도 그걸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그쪽에서 약간의 이제 생산 차질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물건을 못 팔았네요. 네, 그 영향이 왜 모터를 생산을 코로나 때문에 예? 설비를 이탈리아에서 그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문제 없는데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워낙 그렇구나. 네. 이래서 현대모비스는 이제 악재가 좀 겹쳐 있네요. 현대모비스는 언제 이 악재들이 해소되나요? 중국 시장이 단번에 좋아질 리 없고요. 코로나 상황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중국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었어요. 계속 반영이 되어 왔는데 중국 시장 자체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완성차가 못 따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실망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명분으로서 작용하는 것 뿐이지 이미 계속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실적 추정하거나 이럴 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가정을 갖다가 심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은 완성차가 생산을 갖다가 늘려야지만이, 그리고 그것도 이제 EGMP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지 결국은 그게 현대모비스 그리고 다른 부품 회사들한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고 현대차 그룹이 EGMP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5, EV6, 그다음에 이제 제너시스 GV60 이런 모델들을 잘 팔게 됐을 때 같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 선호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네. 만도를 가보면 만도의 목표가는 78,000원을 제시하셨는데 현재가는 61,6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만도를 사야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만도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스티어링, 그다음에 서스펜션을 만들어주는 이제 샤시 전문 업체거든요. 근데 이 샤시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에이다스라고 하는 부품군이에요. 에이다스 부품군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차선 변경할 때 소음 나거나 아니면 핸들을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제 틀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AB라고 하는 이제 뭐 급정거하는 이제 앞에 센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앞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쓰는 이런 장치들. 자율주행할 때 꼭 필요한 장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에이다스 장치를 갖다가 만도가 생산을 많이 해줘요, 현대차한테. 근데 현대차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생산 차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만도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하반기에 완화가 되면 생산이 늘어나니까 만도도 일단 하반기에 그게 첫 번째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만도는 기존에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고객이었어요. 근데 그 현대차 그룹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그 빈자리를 미국 전기차 업체인 T사,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T사와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이쪽으로 고객을 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사의 그 미국 모델 2개, 그 다음에 중국 모델 2개를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T사가 독일에도 공장을 만들죠.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또 매출이 추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쪽으로 이제 또 최근에 수주를 조금 큰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매출화 될 거고요. 그런 고객들, 이제 세계적인 업체들한테 수주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레퍼런스가 쌓이죠.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고객으로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확률도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고객 다변화 이슈도 추가적으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최선호주가 만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가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네. 너무 빨리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기도 하네요. 뭐 항상 기업은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는 3년 동안 국내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를 다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자동차 업종 전체에 투자하는 ETF란 상품도 있고 개별 주식도 있는데 사실 뭐 자동차 업종 전체가 다 전기차 전환을 잘하고 있다면 ETF 투자가 유리하겠지만 아닌 회사들이 좀 많다. 그러면 개별 업종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뭐가 나을까요? 정말 리서치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개별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면은 사실 그 주식을 그 회사를 선택하셔도 충분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근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미래에서 밝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ETF를 구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ETF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스켓식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구성하시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자동차 업종 ETF는 불안하다 보시는 거네요. 불안하다기보다는 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좋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체 자동차 ETF와 향후 성장성을 가진 자동차 회사의 바스켓을 샀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사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그냥 뻔합니다. 자동차의 미래가 뭘까요? 그냥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자동차, 모빌리티 이런 쪽이잖아요. 현대차?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밸류체인 쪽에서 보는 거, 자율주행 밸류체인에서 보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싶으면은 전기차가 되든 내연기관이 자동대가 되든 변하지 않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전기차가 돼도 변하지 않는 부품군들은 있어요. 내장재 부품군이라든가 관련된 뭐 그 소음 차단 부품군들 뭐 이런 업체들은 여전히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운전 안 하고 그 안에서 안락함을 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안락함을 추구할 때 어떤 부품들이 더 고급화되어야겠습니까? 의자. 그런 그쪽이겠죠. 뭐 화면도 많이 볼 거고, 그다음에 의자도 좋아져야 될 거고, 스피커도 좋아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주변에 내장재 차 안에 있는 것도 고급화돼야 될 거고, 뭐 이런 부품군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되게 상상력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내일 퇴근길에는 현대차가 과연 전기차 탑3에 올라갈 수 있을지를 살펴볼 텐데요. 나와주신 송선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